어머니, 이제 그만 죽으세요. 새벽 3시, 병실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 20년간 완벽한 효부로 칭송받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숨소리도 얕아져 있던 85세 시어머니 박순자. 모든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이 순간부터 20년간 지속되어 온 완벽한 연기가 끝이 났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김은희와 자애로운 시어머니 박순자. 이 두 여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여자가 20년에 걸쳐 벌인 치밀하고도 무서운 심리전의 기록입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004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김은희, 28세.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온화한 성격과 예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신랑 박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어머니 각순자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은희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을 직접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응.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결혼 초기의 은희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시댁 어른들께 예의를 다해 인사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순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은희는 정말 천사 같아요. 친딸보다 더 잘해줘요. 박순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계획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은희는 임신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더욱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낳은 것은 딸이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게요. 은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박순자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아들 낳는 법도 모르나? 이 말에 은희는 상처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자가 없다는 사실은 박순자에게 큰 실망이었고 그 실망은 점차 며느리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자 박순자의 잔소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은희는 점점 지쳐갔지만 남편 민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깐깐하셔. 이해해줘. 결혼 10년이 지나자 박순자는 모골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내 방 청소 좀 해줄래? 아, 그리고 화장실도. 은희야, 오늘 반찬이 싱겁네. 다시 만들어. 끊임없는 지시와 잔소리에 은희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은희를 칭찬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희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은희는 드디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박순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던 혈압약 효과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아끼던 화분들이 말라 죽고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순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 은희가 부엌에서 자신의 혈압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희가 박순자가 아끼던 화분에 이상한 액체를 붓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극진히 모셔온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희를 유심히 관찰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희는 박순자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몰래 자신의 약을 검사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약 안에는 혈압을 오히려 올리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박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은희가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던 사실까지 알게 되자 박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박순자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 진짜 약들과 중요한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행동을 역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박순자는 은희가 자신의 음식에 해로운 첨가물들을 조금씩 넣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박순자는 이제 은희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순자는 자신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하는 일들을 모르는 척했고 오히려 은희를 더욱 칭찬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아끼는 화장품들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을 넣었고 은희가 먹는 음식에도 해로운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요.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그러게,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런가 봐. 박순자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고부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은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던 중 부엌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박순자가 자신의 화장품에 뭔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은희는 분노와 동시에 묘한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자신의 화장품을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나 피부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계획을 박순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짜 걱정과 진짜 위협이 오가는 이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박순자의 약에 더 강한 성분을 넣기 시작했고 박순자 역시 은희의 음식에 설사약을 넣는 등 두 여자의 전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2023년 봄, 박순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은희가 넣은 독성 성분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경실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끝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박순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은희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박순자가 이미 해독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순자 역시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두 여자의 전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은희는 박순자를 직접 해치려 했고 박순자는 은희의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대는 등 서로를 향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여름, 드디어 두 여자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박순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마지막으로 박순자를 직접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어둠 속에서 들린 박순자의 목소리.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가 불을 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연기하느라. 박순자는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희의 모든 행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박순자도 은희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순자는 은희에게 자신들의 게임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24년 가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드디어 끝났나? 라고 생각하며 경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순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박순자의 눈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은희의 모든 고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그리고 너의 모든 범죄를 다 기록해뒀어. 은희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영리하세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만큼 치밀해요. 은희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고요. 박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희는 이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악녀가 아니에요. 3년 전 제가 바꿔치기 한 약은 독성물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건강에 좋은 영양제였어요. 어머니가 복용하시던 혈압약에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안전한 약으로 바꿔드린 거였어요.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분 중에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제거한 거였어요.
은희는 처음부터 박순자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이었는데 박순자가 그것을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순자의 복수는 모든 것이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거네요. 은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였고요. 박순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공격이 결국 진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순자와 은희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리고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박순자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나중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은희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다. 네, 정말 바보 같았어요. 두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진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이었지만 은희는 그 온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은희야, 그 오랜 시간 동안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널 믿지 못하고 너의 진심을 외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를 향한 애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순자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요. 제발.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짜 가족이 되어줘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물에 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와 은희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도 자애로운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은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요리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음식에 대해 한마디의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 다 맛있어 라며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디야, 예전에 내가 바꿔치기 했던 그 영양제, 그거 아직도 먹고 있다. 내가 준 거라서 그런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구나. 어머니, 이제 건강하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과 오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요?